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자주 지치고 있진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미안해서,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약속을 하고 거절 한마디 못하고 내 감정은 점점 무너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잘해주는데 왜 만날수록 피곤할까? 상대는 편한데 나는 왜 자꾸 상처를 받을까? 혹시 지금까지 당신의 인간관계는 감정 위에 세워져 있던 건 아닐까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감정은 흐릅니다. 감정은 휘둘리고 엇갈리고 지칩니다. 하지만 원칙은 우리를 지켜주는 기둥이죠. 감정은 좋을 때만 유지되지만 원칙은 상황이 나빠져도 지켜낼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경계선에서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 안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책임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언행은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침범합니다. 둘째, 단호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마누엘 스미스의 내가 행복해지는 거절의 힘에서는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거절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못할까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 머리는 지금 이건 무리야 라고 말해도 입은 그래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해버리죠. 그 순간 내 안엔 2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2번째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누엘 스미스는 말합니다. 거절은 죄가 아니다. 나의 선택과 가치에 따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로 신뢰받는 사람은 항상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관계 안에서 신뢰의 중심이 됩니다. 싫어요. 오늘은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제 원칙과 맞지 않아요. 이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자기 존중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문득 들리는 톤, 표정 하나에 기분이 바뀌고 생각이 뒤흔들립니다. 이런 감정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 그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말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반응하라. 즉, 상대가 무례하다고 나도 무례해질 필요는 없고 상대가 서운하다고 나도 불편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내 감정이 격해질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힘든가? 지금 이 말, 이 행동이 내 어떤 원칙을 건드리고 있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피로가 아닌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멀어질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계는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분명한 경계가 있는 관계는 오히려 더 가볍고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억지로 맞추거나 감정에 휘둘려 상처 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한 존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진짜 연결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나를 위한 관계가 됩니다. 원칙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깊은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국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외롭게 태어나 외롭게 살 수 없죠. 하지만 관계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고 진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나를 잃으면서까지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기술, 그건 자기 존중이고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피곤하거나 가족의 비난 앞에서 무조건 사과만 해왔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그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나를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작은 기준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기술, 그건 자기 존중이며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늘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요구하며 너네 항상 바빠? 너밖에 몰라? 라고 말할 때 과거의 당신은 미안해서 계획을 취소하곤 했겠지만 경계를 세운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아끼지만 내 휴식 시간은 나에게도 꼭 필요해. 이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언입니다. 상대도 당신의 선을 인지하고 관계는 더 명확해집니다. 낭독 시네마에서는 이런 품격 있는 삶의 기준, 관계의 기술, 내면의 힘을 매일 아침 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건드렸다면 지금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조용한 공통점, 침묵 속에서 깊은 통찰로 변화를 이끄는 말은 적게 몰입은 깊게의 비밀을 풀어볼게요.